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한폐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한폐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대응 잘 하시라고 우한폐렴의 기본 상식과 예방 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숙지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인체의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신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형의 바이러스 표면에 마치 태양의 코로나처럼 선모가 둘러싸여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려요. 사스나 메르스도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랍니다. 이 선모가 우리의 호흡기 점막에 달라붙어서 파고들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한폐렴의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발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약 90% 확률로 발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운이 없고 인후통, 오한,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른 기침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세이고요. 가래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뱀이 중간 숙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가금류와의 접촉은 피해야 됩니다. 대중이 많은 시설에 가지 말고 또 유행지역으로의 해외여행은 삼가야 되겠고요. 재채기나 기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침 예절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기침할 때 손으로 막으면 안 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손에다가 묻혀서 전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거나 또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는 것이 기침 예절이에요. 손 씻기 매우 중요한데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됩니다. 손 씻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짧게 씻는다거나 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씻는다거나 아니면 씻는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충대충 씻는다거나 하는 예들이에요. 이러면 바이러스가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둔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영상을 꼭 찾아서 숙지하도록 하시고, 비록 살균력이 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손 씻는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지역을 다녀온 14일 이내에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임의로 아무 의료기관이나 방문하지 마시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먼저 전화하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고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계란이나 육류 같은 것도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WHO에서 제시한 예방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마스크만 했다고 해서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함으로써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서 감염 확산을 막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잠복기 중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는 절대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것은 피하시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환자의 침방울에 의해서 직접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나 입을 만지는 실수를 범하는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러스까지 차단해주는 방역 기능이 있는 마스크는 바로 KF94 마스크인데요. 만약 의료기관 종사자나 또 병원에 갈 때 주변에 의심 환자가 있거나 위험지역이라면 KF94 정도는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위험지역이 아니라면 KF80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공기 감염이라면 반드시 KF94를 착용해야 되겠지만, 다행인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게가 좀 있어서 공기 감염은 시키지 않고 환자가 기침 시 하는 침방울이 튀는 비말 감염으로 전염이 되거나 아니면 손에 의해서 접촉식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라든지 천 마스크 등등도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지만 침방울 정도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위험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마스크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마스크만으로는 감염 예방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 경우 눈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눈이 근질근질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기도 하고 눈을 자꾸 만지게 되잖아요. 손에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에서 눈을 만지게 되면은 눈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손에 바이러스가 묻은 채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거나 코나 입을 만진다던가 이런 무의식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감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대중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 문고리, 또 대중교통 손잡이,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변기 레버, 수도꼭지, 또 뭐 영화관 같은 데 키오스크 터치하는 거, 또는 뭐 핸드폰 등등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감염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답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장소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에탄올에 죽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행히도 바이러스 핵을 싸고 있는 피막, 즉 엔벨로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탄올에 의해서 살균이 돼요. 이누 스프레이나 가글도 목의 느낌이 좋지 않다 싶을 때에 얼른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베타딘 이누 스프레이는 포비돈 요오드 성분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이용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초기 목감기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소금물로 가글을 해주시거나 시판되는 살균 가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살균 가글을 사용하시고 나서는 물로 헹궈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헥사메딘은 살균력은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색의 우려도 있고 또 장기간 사용 시에 구강 내의 정상 세균총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점막의 표면에 상륙을 해서 점막 표면에 있는 섬모의 시알산과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점막 표면에 상륙을 했을 때 얼른 씻어내버리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감염되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점막이 근질근질할 때 얼른 생리식염수로 세정을 해주시거나 베타케어 콜드 디펜스 나살 스프레이를 뿌려주기도 해요. 그 중에 생리식염수로 코 세정을 하기는 힘드니까 주로 이것을 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 제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종이기 때문에 연구된 바가 없거든요. 다만 평상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차단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전신 흡수되지 않고 코 점막에 남아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천연유래 홍조류 추출물로서 또 매일 사용해도 안전하고요. 어른용, 아이용 이렇게 출시되고 있어요. 일단 보호막이 처진다는 사실만으로 바이러스가 점막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눈 점막도 눈 세정제가 나와 있으니까 세정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눈세정, 코세정, 가글, 이누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접촉 후 초기 단계에 점막 표면에서 세포 안으로 파고들기 전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들이고요. 이미 파고들어서 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얼른 초기에 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처방해주는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일 뿐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싸워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째로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봄날처럼 더웠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종잡을 수 없는 겨울 날씨여서 본의 아니게 춥게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음식은 피하고 보온 장구를 잘 착용하시고 춥지 않게 체온을 잘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한간에 체온이 약간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어도 36.5도에 못 미치는 약간 낮은 체온인데요. 이런 분들은 활력도 없고 체내에 염분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염분이 있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이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저염식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수분 섭취 또한 필요합니다. 물로 때를 씻듯이 물이 충분해야 세포도 청소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기 쉽게 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부착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게 되고요. 또 건조한 점막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더욱 잘 침범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수 2잔 정도 마셔주시는 것이 어떠세요? 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하고 수분 보충에도 아주 좋아요. 또한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때 수분 손실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열이 많이 날 때 수액요법을 쓰거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열이 빨리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수분 섭취한다고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이뇨 효과를 주니까 역효과입니다. 좋은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넷째로, 점막에 뮤신이 충분해도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뮤신은 점막 표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점액의 성분을 말하는데요. 당근을 자르면 끈끈한 액 나오잖아요. 그것도 뮤신이고요. 우리 구강, 코점막, 또 위나 장 점막에서 끈끈한 점액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뮤신에 해당돼요. 뮤신은 장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뮤신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침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침이 끈기가 없이 묽어지거나 거품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도 윤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대변이 들러붙기 쉬워지고요. 세균 번식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점막은 항상 촉촉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건 상식이죠. 여섯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힐링 여행, 명상, 취미 등을 가져보세요. 아마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은 우한폐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이 오늘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영양소들은 다음 시간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이렇게 생활수칙 잘 지키셔서 우한폐렴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자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